그리고 대통령 특활비 영원, 그리고 검찰 특활비 영원, 그리고 경찰 특활비 영원, 대통령실 경호비 7천억 추가 삭감.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검찰, 경찰, 대통령, 경호실 전부 다 지금 삭감됐거든요. 근데 보시면요.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로 지지율이 역전했고요. 그리고 서울 충청도에서도 민주를 제쳤습니다. 보시면 지지율이 여기 확대해서 한번 보면 서울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권에서도 네,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하나는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추세를 보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특히나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젊은 층들이 보았을 때도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오전에는 저희 판부처 TV님과 함께 실방을 했는데, 저녁에는 담백한 경제 2%로 돌아와서 한번 부동산 얘기, 그리고 경제 얘기에 대해서 한번 부동산 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공교롭게도 지금 상당히 국가가 어지러운 상황이라 사실 부동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 규제가 강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전국이 워낙 불안정하기도 하고, 연말 연시에는 사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전국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라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기사들을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부동산 기사, 경제 기사를 보는데,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다가 오늘 문득 이런 기사를 봤어요. 화면을 보시면 윤 정부의 탄핵안 29번. 탄핵 정부, 탄핵 야당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29번이었고, 그렇게 안을 발의해서 탄핵 심판까지 간 게 16건인데요. 역대. 근데 그 중에 13건이 윤 정부 관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야당이 행정부를 향해서 한 탄핵이 29번이었고, 그리고 역대 있었던 탄핵안을 통틀어서 16번 중에 13번이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이 탄핵안을 발의했는지 국민 여러분도 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저는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과론적으로는 분명 잘못된 것이 맞지만 과정을 본다면 그것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역대 탄핵 심판 중 16건 중에 13건이 윤 정부에서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그런 압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특히나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했거든요. 한덕수 총리께서는 3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1명은 민주당 쪽에서 추천, 1명은 국힘에서 추천, 그리고 1명은 양당에서 합의가 된 사람으로 추천을 해서 3명을 뽑는 것에 대한 의견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덕수 총리님께서는 상당히 중립적이시고 되게 바른 말을 하시는 그런 몇 안 되는 정치인이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부분이 되게 뼈아픈 실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입법 폭주라는 부분이 지금 좀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예산안이었을 겁니다.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사실 이 방송을 만들면서 찾아봤고 예산안을 되게 민생 예산안을 많이 삭감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디테일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서 참으로 진짜 운영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한 입법들과 그리고 예산안 삭감 등이 조금 사실 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반경 나선 여당 이재명 방탄 증액 무산 리스트 따져보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증액 무산 리스트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증액이 무산된 리스트를 따져보니까 네, 군장변 지원 예산 1조 8,500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 비용 3,000억 원, 그리고 저소득 청년 안심보험 2,550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2,520억 원,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2,926원, 군장병 급식비 단가 2,203억 원, 그리고 군 관사 에어컨 부파기장 설치 등 2,098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의 예산, 그리고 군 장병 지원 예산까지 전반적으로 완전 상당한 삭감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예산을 1,900억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무산시켰고, 네. 누리과정 급식비 명목으로 별도 편성된 1,932억도 무산 내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영아수당으로 불리는 부모급여 255억 원의 증액이 이번 삭감 내역에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 지원 3,000억 증액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특별 지원 2,500여 원도 삭감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배달료 인하 예산 588억 원도 증액 무산.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3년간 영세상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30% 덜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배달료 인하를 위한 증액 예산으로 588억 원을 잡았는데 전액 예산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449억 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기 양곡비 지원 예산 69억 원, 그리고 양육비 선지급금 8억 원도 전부 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K패스 50% 할인 예산 422억 원도 무산됐고요.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 확대를 위한 예산 58억 증액도 무산될 처지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네, 2024년 12월 3일 기사인데요. 그리고 그 밖에도 원전 관련된 지원비 삭감, 그리고 청년 일자리 지원 삭감, 그리고 대통령 특활비 영원, 그리고 검찰 특활비 영원, 그리고 경찰 특활비 영원, 대통령실 경호비 7천억 추가 삭감.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검찰, 경찰, 대통령, 경호실 전부 다 지금 삭감됐거든요. 근데 보시면요.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네. 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 특활비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인가 싶을 정도로 저도 사실 놀랐다. 그런데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네. 참,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삭감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 삭감 예산안을 통해서 정부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국회의원의 연봉은 늘었고, 네, 늘어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이런 갖가지 예산들은 삭감이 되었다.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인 민주당에서 한, 예산 삭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고요. 네.
특히나. 네. 근데 새만금 사업에는 네, 신공항, 철도, 고속도로의 건설비를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조금 특별하게 조금 눈여겨봤던 것이 양곡관리법 부분인데요. 현행 양곡관리법은 3% 초과 생산과 5% 가격 하락 시 매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입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되진 않았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상정이 되었는데 폐기가 되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매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농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했다고 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반드시 사준다라고 하면 쌀이 어느 정도 초과 생산되거나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무조건 국가에서 매입을 해준대 라고 하면 쌀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국민 혈세가 낭비가 되고 쌀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쌀을 우리는 재배하자, 그렇게 하면 손해 날 일이 없어 라고 해서 쌀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 작물의 형평성 문제 야기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농민단체도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었는데 이것을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을 네, 한덕수 총리께서 네,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결국에는 폐기가 되었는데, 사실 매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매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만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면 오히려 농민들에게 이런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농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쌀 이외의 농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작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타작물을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가격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양곡관리법도 단독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이라고 해서, 약칭 국회 증언감정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회사의 대표나 대표 회장 나오셔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뭐 어디가 아프거나 어떤 뭐 출장을 가야 되거나 이유가 있으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한다.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원하면 비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원하면 회사의 그런 기밀 정보까지도 청문회에 나와서 전부 다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악용될 소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에서 회사와 기업을 통제하겠다, 이것이 중국의 그런 공산국가의 그런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입법 독재, 지금 입법 독재가 정말 도를 지나치고 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로 지지율이 역전했고요. 그리고 서울 충청도에서도 민주를 제쳤습니다. 보시면 지지율이 여기 확대해서 한번 보면 서울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권에서도 네,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 최대치 경신 여론조사 결과 또 나왔다. 이게 여론조사가 하나는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추세를 보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는 건 그런 추세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46.6%까지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탄핵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을 해버리고 행정부로 완전 박살내버린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 입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네,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저도 이런 분위기에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네. 특히나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젊은 층들이 보았을 때도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주제 넘게 정치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는데 좀 개인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정치판을 보고 생각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저랑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의견은 무엇이든 간에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